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용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구에 있는 기회학습 유판수 여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리더를 기르는 굉장히 산실인 이쪽 기회학습인데 금년에 아마 22회 홈커밍데이를 아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며칠 후에 그런 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22회 제 홈커밍데이인데 8월 30일 날 14시부터 20시까지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홈커밍데이는 오늘 이제 그럼 졸업생들이 좀 있을 건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 졸업생 수는 약 1000명이 넘습니다만은 보통 홈커밍데이에는 한 200~300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 학숙에는 그 학숙 이름처럼 기회를 마련하고 또 기회를 좋은 사람들과 서로 연결시켜주고 나누고 이런 게 목적인데 우리 학숙생 중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하다는 게 무슨 뭐 계급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가치관을 어떻게 나누며 사는지 그런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서로 만나는 시간이죠. 말하자면. 그럼 지금 한 40회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이제 졸업생 수가 40기 정도? 40기가 지금 40기가. 공부하고 있죠. 네. 그 기간은 얼마나 좀 됩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네. 상당히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주로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교육에? 처음에는 이게 그 교육 기회를 잃은 분들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차차 사람들이 그 기회라는 게 뭐 잃은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들고 또 더군다나 그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또 과목이 상치하다든지 또는 자기의 그 꿈하고 다르다든지 이런 분들이 새롭게 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학력하고 관계없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사회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소홀히 하든지 때로는 뭐 다루지 못하는 그런 니치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루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 8월 30일 날 그 부산 동구의 범일동에 있는 국제 라이언스 협회 별칭에서 이제 그 장소를 빌렸습니다. 홈커밍데이가 되는데 그날을 그러면은 2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대충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외부인들도 좀 참석을 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생들 또 오지만은 또 그동안 강의를 해주신 분, 또 우리 학숙에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한쪽에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뭐 공연도 하고 또 함께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준비한 음식도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1000명이라는 대단한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다 지도자들로 육성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임이랄까 아니면 동문회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같이 좀 하면 좋겠던데 하여튼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문회는 과거에 있었는데 그 동문회가 너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류용사 관계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동문이 너무 많잖아요. 동문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지양을 하자 이래 가지고 좀 그동안에 좀 소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나 그래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동문회를 재결성하자. 이제 그게 중요한 이번 과제 하나입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지금 그 기회학습 출신들은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97년 3월 28일에 설립이 됐다고는 이제 나와 있는데 9월 25일. 9월 25일입니까? 9월 25일 그럼 그때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방송국에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MBC에 근무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시민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해외 그 취재도 못 갖고 이랬는데 해외 공동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그 현지 답사도 하고 하다가 이 교육을 하는데 중간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 말하자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원봉사를 확산하기 위해서 중간 지도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지도자 그걸 양성한다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상당히 그 당시도 사실은 센세이션한 그런 그 반향을 일으켰고, 또 지금도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오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연구모임 이렇게 해서 시작됐잖아요. 맨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그 자체 용어만 해도 대단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취지를 보면은 기회를 재청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 평생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무료로 하거나 아까 그 정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근원적인 그런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상이 표방되어 있어요. 네.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을 찾자.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배우고 봉사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네. 어디서나 그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그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하는 거 하고 네. 하나는 리더십을 트레이닝하는 거죠. 네. 상당히 그게 이제 뭐 돈도 좀 필요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좀 과감하게 운영하신 자체가 제가 놀라운데 어때 그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22년 동안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예. 하는데 뭐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스폰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네.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좀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 계획을 해놓고 또 이미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의 동지를 구했죠. 동력자를.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사가 된 겁니다. 그때가 97년도 IMF 올 무렵이니까 네.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였죠. 네. 그런데 그때 한 8명의 동력자들이 가감하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가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개미 군단이죠. 그래서 조금 해오다가 이게 가치 있다고 싶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특별히 이제는 졸업생들이 많이 생기니까 졸업생들이 이 공부해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00원도 보내고 20,000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렵게 하고 있죠. 그래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어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 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회를 재충출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좀 시대 정신 아니냐 네. 이렇게 제시를 하셔가지고 네. 엄청난 공감을 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이쪽을 좀 봐가면서 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한은 창의력이 개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벽뚫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뭐 파괴적인 창의니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제를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게 아니고 어제는 하나의 역사고 어제보다는 오늘 새로운 그 디딤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죠. 그런 거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럴 때를 어떻게 보면은 22년 전에 깨뜨려 가신 말씀일 수도 있다 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한국을 세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리더를 정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스킬 측면에서 강건하게 무장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 학습 방법, 교육 방법 자체가 좀 특이하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 20년 동안 계속 지향해온 20가지 수업 방식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20가지 수업 방식을 우리 제시한 거 뭐 개별적으로 좀 있어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럼 배경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당시만 설립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이 말하자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네. 전후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게도 많이 있어요. 네. 불성실하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도 빈약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선진국 같은 데서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박사학위를 받고 5년이 지나고 연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잠정적으로 그 자체를 인정 안 해주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그 불성실한 그래 리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거기 세 가지 중에 리뉴얼 하자 새로워지자는 하고 리스토어 어제의 어떤 파쇄된 거, 부서진 거, 상처 입은 거 그런 것을 새롭게 하는 리스토어, 리크레이터 이 3I 우리의 그 개발의 목표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아, 참 이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리더를 육성하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실은 감동적인데 그 중에서 이제 출석을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한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그 90% 출석 수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변화되는데 언제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의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지각을 하지 마라. 무슨 결석을 하지 마라. 어느 순간에 너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면은 교육이 그런데 그 아주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성실하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 같은 데도 식사로 가서 의자를 나올 때는 탁 단정하게 정리해 놓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강의를 끝나고 나면 자기 의자를 반드시 반듯하게 넣어놓고 가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이 다 그 예사롭게 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당신에게 원칙이 뭐냐, 인생의 원칙이 뭐냐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여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20시간 봉사하는 거, 또 3분 스피치 달인, 또 50kg 나무 심기, 가족의 편지 쓰기, 외국인 친구 오명 갖기, 뭐 또 학습 행사 3사 이건 뭐 대충 비슷합니다만은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실천 그 항목들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같이 실천하도록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효과라든가 이게 있을 건데 어떠셨습니까? 교육을 해보니까. 효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칠 때쯤 되면은 가족 평가서라는 게 왔습니다. 뭐 시험도 치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 졸업시험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졸업시험 내용도 당신이 여기 와서 무엇을 배웠고 그래서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잘 쓰지 못하면 그 수립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졸업할 때 그 가족 평가서를 어떤 사람은 그걸 소홀히 하고 흐지부지하기도 하는데 가족 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나 또는 자기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 학숙에 오기 전하고 오고 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아, 그거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쪽을 배우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걸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 같은 데서도 산학협력 같이 그 교수가 얼마 동안 나갔다가 산업회계 현장에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단단한 어떤 그런 현장 교육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마이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 실천 덕목들을 제시하는 얘기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하늘 지붕 집수리 참여하기 요거는 또 좀 특이하던데 하늘 지붕 봉사단이라는 것은 요즘은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복지국가 돼가지고 이제 상당히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극빈자나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런 문제는. 그런데 그런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이 실제로는 도움을 안 주는데 무슨 소득상의 이유 때문에 그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의 어떤 어려운 사람이
새빵살이를 하면서 집이 엉망으로 되어가는데 돈은 없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비전문가지만은 그게 목공을 뭐 그래도 좀 하는 사람, 페인트 하는 사람, 도배하는 친구들 뭐 이런 여러 기술을 모아가지고 그런 집수리를 많이 하죠. 아주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집을 새롭게 그 리뉴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자원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뭐 원페이지 프로필 쓰기 뭐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좀 하는 거 있고 그다음 좋은 일 관심 갖기 이런 것도 있고 원페이지 프로포절 그거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득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가 당신이 어떤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전파해야 되잖아요. 실전 필살기네 이게.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같은 이런 건 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인사이트 트립 그게 이제 참 중요한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해마다 2번씩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사회복지 소셜 뭐 웰페어 중에 소셜 무슨 그 트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단순히 여행이 아니고 아주 생각을 깊게 하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그게 내용이 있어요. 말하자면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침묵을 통한 어떤 자기 성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독서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